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교육학과에 있는 길혜지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충남 평생교육정책 포럼에서 충남 도민을 위한 포용적 디지털 역량교육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넘은 디지털 포용으로의 확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보에서의 소외계층분들, 고령층의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다문화 가정의 분들 아니면 저소득층의 가정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일반적인 국민들과의 어떤 정보의 어떤 활용이라던가 소양이라던가 그런 태도적인 측면에서의 격차를 이제 줄이는 데 관심을 갖고 많은 정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2년 정도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요. 누구나 일반 국민들도 원격 근무를 하게 되고 또 원격 학습이 일상화되고 원격 소비나 원격 의료 등이 이제는 뉴노멀로 자리 잡은 그런 언택트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고 또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은 소외계층의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포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러 사회적인 요구 가운데 디지털이라는 부분들은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알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넘어서서 디지털 사회 속에서 비판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안전하고 건강을 누리는 디지털 웰빙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이렇게 디지털 역량과 관련되는 개념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확장되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유네스코에서 내린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2011년도에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요.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고 생산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인출하는 데 필요한 어떤 능력. 그런데 이제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2030년까지 도달해야 하는 어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저희가 SDG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SDG 4.4의 어떤 주제 지표들을 달성하는 가운데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요구들이 변화하는 가운데 유네스코의 정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로 변화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컴피턴시로 보는 관점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확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컴피턴시의 맥락으로서 확장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국외의 여러 연구 그리고 국내에서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해서 다수의 학자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런 흐름으로 정의를 이렇게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8년에 수행한 연구를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당시에는 정보문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정보문의 능력은 정보사회에서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능력이고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탐색하고 관리, 생산, 공유, 분석, 평가, 키워드 굉장히 많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굉장히 책임감 있게 활용한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런 디지털 역량의 개념들을 활용하는 맥락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3가지 정도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디지털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네스코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개념의 변화 더불어서 이제 그 SG4의 4.4 주제지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되게 의미 있는 프레임워크로 만든 것이 바로 이 DLGF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로 개발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다루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들은 가장 기초적으로 기기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 및 데이터에 관련된 문해력을 갖는 것, 의사소통하고 협업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하고 말씀드린 안전하게 활용하면서 어떤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직업 세계에서의 경력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특화된 능력을 갖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국내에서 예를 조금 더 들어서 이 디지털 역량이 활용되는 맥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례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정의와 관련된 건데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08년도에 우리나라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성인들의 정보문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는 잘 알고 계시는 성인 문해 능력 조사, 만 3년 주기로 해서 이제 국가 수준에서 읽고 쓰고 어떤 세마는 문서와 산문과 수리의 문해를 이제 국가 수준에서 조사하기 위한 성인 문해 능력 수준과 약간 좀 발 맞추어서 정보 문해 수준을 기술하고 그리고 이런 정보 문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좀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보기기와 관련되는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정보의 활용과 관련돼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른 영역은 정보 윤리와 안전과 관련된 영역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역량의 개념화되고 또 정의가 내려지는 것들을 활용해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 장면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이 큰 화두가 되면서 이 디지털 뉴딜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에서 합동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한 건데요. 이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크게는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환경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향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초와 생활과 심화 과정을 나누어서 정말 모든 국민들을 위한 어떤 교육 과정의 어떠한 것들을 시도하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 연구에서는 이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7가지 정도의 생활 양식을 갖고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진속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또 소통하고 안전하고 일상생활하고 일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디지털 역량이라는 것이 활용되는 맥락이 다양하다면 그런 맥락들 속에서 특히 디지털 역량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면에서의 생각해 볼 수 있는 쟁점 몇 가지를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제가 발표하고 있는 어떤 주제와 더불어서 디지털 포용이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즉 어떤 디지털 역량에서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격차 해소를 넘어서서 디지털 포용이라는 것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교육이라면 그 교육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준비해야 되는 학습자분들이 누구신지 그리고 학습자분들은 교육과 관련돼서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분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를 이제 충청남도의 평생교육 현황하고 비교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한국 성인 10분 중에 이제 4분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제 충청남도도 이제 유사한 수지지만 그보다는 살짝 낮은 37.5% 정도의 성인분들께서 충청남도에서는 평생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인들 중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어떤 배경적인 측면에서 그 참여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요. 남성분과 여성분의 참여율은 이제 거의 유사하고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은 이제 조금 더 20대에서 30대의 분들이 조금 더 고연령층이신 분들보다 참여를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실 충청남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력적인 부분에서도 대졸 이상의 어떤 학습자들이 대졸 미만의 학습자분들보다 평생학습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남도에서도 유사한 어떤 실태의 참여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디지털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들을 설계하는 가운데에서 굉장히 디지털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학습의 목적과 동기를 갖고 있는지를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실시됐던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실시됐던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정보문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한 557명 정도의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분들께서 참여를 하셨고요.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정보문해와 관련되는 교육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질문했을 때는 64.1% 정도의 어떤 문해교육 학습자분들께서는 정보문해교육을 이제 받아본 경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없다면 그럼 앞으로 이 정보문해 교육이 제공이 된다면 받을 의향이 있는지,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78.5% 정도 되신 학습자분들께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분들께서 정보문해교육에 참여를 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요. 10분 중에 3분 정도께서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학습자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자분들이 디지털 역량 교육과 관련된 각에 가지고 있는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교육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앞서 드린 내용과 연관지어서 그럼 디지털 역량과 관련돼서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제 9월 기준으로 해서 35개 정도의 어떤 디지털 역량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 그 기관에서의 한 1,600개 정도의 교육 과정, 1,700개 정도의 강좌를 이제 분석을 했었었는데요. 그 분석에서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키워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키워드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들을 실시했을 때 주로 뭐 스마트폰 사용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사용뿐만 아니라 포토샵이라던가 엑셀이라던가 아니면 뭐 일러스트레이터라던가 아니면 프로그래밍 같은 굉장히 좀 상반적인 내용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역량과 관련돼서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분들의 어떤 교육의 요구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그 학습자분들의 디지털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수준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의 결과와 학습자분들의 요구의 분석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디지털 역량 관련돼서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과정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디지털 배움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교육 과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전국의 어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 문해교육 학습자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디지털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 디지털 역량 관련되어 있는 어떤 교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충남 도민분들의 학습의 요구에 맞춘 그리고 충남 도민들의 어떤 역량의 진단과 연계되는 그런 디지털 역량과 관련된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교육하고 학습자분들은 무엇을 학습할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설계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최신의 교육 콘텐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요구를 반영하는 어떤 수준을 담은 교육 콘텐츠, 이런 교육 콘텐츠들이 잘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런 교육 콘텐츠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런 교육 콘텐츠의 접근성적인 측면에서 이제 교육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디자인이 되어야 될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굉장히 노력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역량을 갖춘 교수자가 필요할 것인가?
현장의 그 문해교육 강사분들을 포함하는 많은 교수분들이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쟁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서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이제 디지털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강사뿐만 아니라 서포터즈 분들이 많이 봉사로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도 이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있는 많은 교사 풀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요구에 맞추어서 잘 가르치실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교수의 역량들을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엔에서 이제 2030년까지 도달해야 하는 어떤 지속 가능 발전 의제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배제되지 않는 포용은 사실 전 세계가 함께 지향한 핵심적인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모든 국민들이 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잘 적응해 나가는 그런 포용적인 교육이 충남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잘 진행되기를 희망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